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주택법 봅시다. 자, 교재에 506쪽 보시면 돼요. 자, 주택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법은 특징이 아주 정치적인 법이에요.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 바꿉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혀 못 바꾸는 이유는 뭐 잘 아시죠? 국회 의석수가 한쪽 당에 지금 치중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 또 의석수가 달라지면 이 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바뀐 법이 주택법인데 그 이유는 자, 전국에 뭐 가장 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상당한 이권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법이다 보니까 정치가 바뀌면 이 법도 자연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택법을 설명하려면 정치 이야기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적인 이야기만 저는 할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재정 목적 봅시다. 이 법은 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이때 건설은 대량 건설을 말합니다. 한두 채 짓는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건설해서 공급이라 하면은 분양과 임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분양과 임대를 및 주택시장 관리, 우리가 주택을 분양 임대시킬 때 특히 투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자, 주택시장의 투기 문제에 대해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용어 정의에 가서 1번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은 뜻이 줄칩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주택이다라는 개념은 자, 주택법에서 주택 개념과 건축법에서 주택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독립된 주거 생활이죠.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건축물과 자, 거기에 달려있는 부속 토지 있죠.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 개념으로 봅니다.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든 뭐 공동 주거 생활을 하든 주거로 사용하는 시설을 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 사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만 자, 주택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이 조금 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주택법상 용어에서 주택 개념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틀리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자, 핵심에 내려가서 주택의 분류에 자, 1번 구조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시고, 자,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그 종류와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자, 옆에 보시면 핵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주택의 분류해서 1번 단독주택으로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종류가 3가지예요. 자, 거기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라 되어 있죠. 그 3가지 갈라먹고 그 3가지를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옆에다 씁니다. 공간은 단독주택으로 안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공간은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주택법에서는 안 봐요. 공간이 많은 곳이에요. 공간. 공적 인물이 임기 동안 거주하는 집을 주택을 뭐라 부릅니까? 공간입니다. 그래서 왜 주택법에서는 공간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느냐? 여기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잠시 거주하는 주택이죠.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자, 건축법에서는 거기 임기 동안 거주하든 영위를 하든 주거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돼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그 갈로 묶고,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가지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그 옆에다 씁니다. 자, 기숙사는,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주택법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죠.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곳입니까?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곳이요. 공동 주거생활을 하죠. 그래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안 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 거기 독립되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든 그런 거 구분 없이 주거로 사용되면 되기 때문에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자, 그런 차이를 한 번씩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거기에, 자, 심항에 보시면 준주택이라고 나가 있죠. 자, 줄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니까 주택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닌데, 자, 주거로, 자,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밑줄 치시고, 주거로 이용 가능하다면 이걸 우리가 준주택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준주택은 주택은 아닌데 주거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4가지죠. 1, 2, 3, 4 갈로 묶고 오는데 기숙사, 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이고, 노인복주택, 준주택, 오피스텔, 준주택인데 다중생활시설이 많은 곳입니까? 잠만 자는 곳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 고시원이라 했습니다. 고시원, 또 고시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고시제도가 대한민국에 없어지는 바람에, 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는 사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고시원이라는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로 바꿨다? 다중생활시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한 2평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침대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 누워서, 자, 여기에 딱 한 사람 누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뭐 탁자 같은 게 있고, 여기 TV 하나 있고, 예, 여기 옷걸이 딱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다중생활 시설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 고시공부했습니다.
예. 뭐 저도 한 5년 하다가 안 됐지만 시험에.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은 정신없이 공부를 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죠. 고개 한 번 들면 계절이 바뀔 정도로 몰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하죠. 저도 몸이 상해서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이거 오래 하다가 폐인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대학교 총장님이 그때 옛날에는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자들 뽑아서 국가 공무원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서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공직을 밟다가 역시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자, 어쨌든 뭐 고시는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왜?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 출사하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어요? 의대 가면 안 되느냐? 의대 가면 돈이 들어요. 돈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의대 못 갑니다. 가난하면. 뭐 로스쿨 가면 로스쿨이 1년에 1억씩 들어요. 돈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돈 없으면 출세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거는 고시는 돈 없어도 출세했죠. 그 가장 대표적으로 출세한 사람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잖아. 그 김해에 그 시골이 없는 집에서 상고 놔가지고 고시 공부해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고시에도 없은 사람 또 누군지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출세해놓고 자기가 없었어요. 예, 참 문제 아련하죠.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자식들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고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출세할 일은 없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돈 다 듭니다. 자,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고시제도 또 다시 부활해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자, 저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고 이게 준주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핵심에 동그라미 3번에 가봅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예. 그래서 세대부 공동주택은 제가 가본 데는 48평형을 가봤어요. 자, 딱 이게 한 세대입니다. 예. 자, 여기에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양쪽으로 현관문이 되어 있어요.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실, 부엌, 현관이 있고 요 주인이 살겠죠. 여기에도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입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세대에 두 세대 이상이 살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시킨 이런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자, 이 구분된 이 부분은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이런 조건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건 48평인데 이거 울산광역시에 보기 힘듭니다. 없습니다. 예. 수요가 별로 없어요. 대학 있죠, 대학. 대학가 옆에 가면 아파트가 단지 있으면 옵션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세대구형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류는 두 가지예요. 옆 페이지 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기억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자,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옆에 쓰세요. 아파트라 씁니다.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에 세대구분을 넣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 4가지가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경우라 내가 옆에 씁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씁니다.
자, 아파트에 세대 구분을 넣을 수 있는 기준과 다세주택에 세대 구분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부터 봅시다. A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줄칩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줄칩니다.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백 설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가본 데는 여기에 보니까 문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주인이 전체 다 쓰려면 이 문 개방시키면 전체 다 쓸 수 있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3C에 세대구분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자, 줄칩니다.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D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간의 공간의 주전용 면적, 갈로 띄어넘치고 합계가 줄칩니다. 해당 주택단 전체 주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까지 줄치면 돼요. 자, 이런 4가지 조건 갖춘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건 이제 아파트 기준이고, 니어는 다세대 주택에 넣는 기준이죠. 이 다세대 주택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규모 작은 주택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A의 밑줄 칩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세주택은 아파트보다 규모 작죠. 세대 구분을 넣을 때 세대수 구분을 딱 2개만 해라는 뜻이에요. 주인집과 세입자집 하나 이렇게 2세대 이하로. 그럼 아파트는 위 아파트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아파트는 여러 개 구분해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60평짜리 아파트다. 자, 2개, 3개 이렇게 구분해도 관계없어요. 다세대는 딱 2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B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줄칩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할 것. C. 세대 구분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자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다세주택이 A동이 있고 여기에 B동이 있고 여기에 C동이 있습니다. 자, 각 동이 10세대씩이에요. 그럼 B동에 자, 3세대를 세대 구분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자, 전체 세대수의 얼마? 10분의 1. 그럼 30세대의 10분의 1은 3세대죠. B동 세대수가 몇 세대? 10세대입니다. 여기에 얼마? 3분의 1. 10세대 3분의 1 얼마? 3세대. 그럼 여기 3세대 다 넣어도 되죠. 뭐 한 동, 각 동에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여기 하나, 3개 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 자, 줄칩니다.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조건 갖췄을 때 다세주택에 세대 구분을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이번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국민주택, 자, 줄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자, 박스의 기억연도에 해당되면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무슨 주택이 된다? 국민주택이 돼요. 자, 박스의 기억에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자, 그 줄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셋째 줄에 지방공사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가 건설하는 주택 그렇게 줄치면 돼요.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이 돼야 되고,
니은의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 되어야 국민주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국민주택 규모 줄칩니다.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은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갈로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호 1세대당 주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민영주택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그렇게 쓰면 돼요. 자, 봅시다. 국민주택이다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주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죠. 자, 국민주택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1호 단독주택 한 호 이 뜻이죠. 1세대 공동주택 한 세대가 주전용 면적이 원칙적으로 8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도시가 아닌 읍면에서는 자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합니다. 여기 해당되면서 자 셋 중에 하나 해당되면 국민주택이 돼요. 그래서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토지주택공사, 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 되면, 자, 국민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재정이죠, 재정. 또 세 번째, 주택, 도시기금, 자, 이런 곳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도 국민주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되면서 이 셋 중에 하나 해당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에 어떻게 내려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응?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 말이 언급이 없죠? 그럼 틀립니다. 반드시 규모에 해당되고 이 셋 중에 해당돼야 국민주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85제곱미터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평수로는 25.7평입니다. 25.7평. 자, 이걸 우리가 분양, 이 공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짜리를 분양받으려면은 34평이라 3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딱 요 규모로 분양받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기준은 1980년대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6인 기준이에요. 이거. 최소한 6인이 살 수 있는 최소 규모가 85제곱미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대가 살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 이렇게. 그래서 6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이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뭐 가족 구성원수가 작지요.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이 규모 다소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이 뜻이.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의 임대주택은 자 보실 거 없고 양갈로 2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3, 4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치고 설명드립니다. 자, 줄칩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 주택으로서까지만 줄치고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형주택, 단정연립, 단정 다세주택인데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기역부터 미용까지 5가지가 있죠. 그걸로 묶어보시는데 자, 기역의 줄치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은 60점 이하로 해야 돼요. 소형주택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하고 자, 디귿에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줄치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 하나가 7제곱미터 이상짜리입니다.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같으면 몇 평이요? 뭐 근 9평 정도 되죠. 9평 이상짜리에는 방을 3개를 넣을 수 있대. 방 하나 크기가 몇 제곱미터? 7제곱미터면 2평짜리입니다. 2평짜리 방 3개가 들어가고 화장실 뭐 또 들어가야 되죠. 1평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엌 겸 뭐 주방이 조그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작게 짓는 아파트 주택이다. 이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10평, 12평짜리에다가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몸만 들어가 살아야 되죠. 뭐 가구 그 낳고 뭐 TV 낳고 할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고 닭 부화장이에요. 왜 닭 부화장이냐?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미음에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면 안 돼요. 자, 단정 연립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서 다만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 줄칩니다. 주택으로 서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단정 다세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주택으로서 다만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으로 서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원래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선 층수를 4개 층밖에 못 넣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한 층이 더 올라가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뭔지 자, 봅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주택이냐. 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나이 든 세대가 아니고 젊은 세대 있죠. 젊은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에요. 자,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갑이 총각인데 35살. 어리 처자인데 32살입니다. 둘이 열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매월 100만 원씩 무조건 저축하자. 요즘 뭐 100만씩 저축한 사람 있습니까? 젊은 사람 없습니다. 예. 저축할 돈도 없어요. 예. 뭐 월급 받아가 쓰면 딱 맞는데 뭐. 예. 모질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우리가 2세도 날 건데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하나 사놔야 안 되겠나. 자, 그래. 어디서? 서울에서 사는데 뭐 강남에는 더 비싸서 못 사고 그래도 한강변을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34평짜리 아파트 얼마? 30. 자, 울산에 그래도 우리 도심에는 살아야 안 되겠나. 얼마? 8억. 이 부분은 언제 집 삽니까?
언제 집을 사요? 자, 100만 원씩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죠. 10년 모으면 1억 2천. 100년 모으면 12억. 200년 이상 모아야 됩니다. 자기 생이 못 사죠. 자, 울산에서 이거 모으려면 50년은 모아야 돼요. 그럼 나이가 몇이요? 85, 죽을 때 됐네. 그러니까 자기 생이 못 산다 이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신혼 결혼해가 집 사기 위해서 저축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저축해가 살 그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연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얼려가 묻죠. 너 그 집에 집이 몇 개 있나? 우리 아버지도 전세다. 그럼 우리 만나지 말자. 우리 이 정도 만나 끝내자. 나 고생하기 싫다. 만일에 감남이 집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우리 집에 결혼하면 하나 줄지 확인서 받아온나. 그게 현실이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은 요즘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게 없으면 혼자 살죠. 혼족들이 생기는 바람에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곤두박질 쳤죠. 작년 기준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입니다. 저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출산을 그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요걸 유지합니다. 한국인 여성들이 출산율은 0.3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출산을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유지하고 있다.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출산을 해야 할 나이에 출산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60, 70대면은 이 사회를 떠받칠 젊은 세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 60, 70대 분들을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기 위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저앉아봅니다. 나라가. 그래서 60, 70대도 지금 20, 30대는 60, 70대도 어떻게 된다? 세금을 내야 돼요. 사회적 보장을 받으려면. 네. 사회적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젊은 인구가 떠받쳐줘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 전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분도 이 출산율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출산율 올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 정년기 있고 출산 가능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연애하는 사람들 있죠. 전국에 모집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여서 너 결혼해가 5년 안에 자식 4명만 낳아라.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해 줄게. 그러면 5명 낳으면 그러면 200만 원 더 추가된다. 1,200. 8명 낳으면 2,0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34평짜리 되는 집도 줄게. 임대 아파트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식들이 다 성인되고 나면은 부부들은 자식 키우는데 20, 30년 고생했죠. 그러니까 평생 묵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연금 주는 겁니다. 500만 원씩 부부에게. 뭐 나쁩니까? 그래가 10만 상만 그렇게 하잖아요. 10만 상. 그럼 10만 상 하면 그 사람들이 자식 생산을 몇 명? 40만 명. 40만 명이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00만 명 이상의 인구는 갑자기 확 늘어날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냐?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과거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인구 절벽이었어요. 그 프랑스에서 그렇게 인구를 올렸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인구 절벽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나라에 돈이 없습니까?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택은 만들지 말고. 왜? 이 주택은 뭐냐? 젊은 세대들이 자, 저렴한 주택을 공급시켜 주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겠느냐? 출산율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해서 만든 주택이에요. 어떻게? 자, 여기 도시가 있으면 여기 도심입니다. 과거에는 이 도시 가게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지가가 낮으니까. 그런데 공급 실패를 해버렸죠. 입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출퇴근하는데 너무 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주변에 여기에다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야만 젊은 세대가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다가 해줘야 돼요. 그 출퇴근하기도 가깝고. 문제는 여기 땅값 비싸죠. 그러니까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작은 부지 확보해야 된다. 작은 부지를 확보해야죠. 그래서 세대 제한을 합니다.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에 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규모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해야 됩니다. 85점 이하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대 수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 최대 크기가 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 층까지? 5개층, 한 층이 더 올라갑니다.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에 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자, 낮춘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소형주택이다 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과거에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산율도 고려해서 도입했는데 그때는 소형주택이 아니고 원룸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도입했는데 전국적으로 뭐만 공급이 많이 됐습니까? 원룸형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울산 광역시도 원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었죠. 그때 대부분 다 들었은 거예요. 자, 원룸형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원룸형은 혼족을 더 많이 양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이걸 뭐로? 소형주택으로 바꾼 거예요. 소형주택을 바꾸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는 자, 침실을 넣는데 7제곱미터 같으면 이상 되는 거 이거 2평짜리죠. 이거 3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구도 못 넣고 뭐냐. 제가 딱 부화장이라 했죠. 둘이 담그고 그냥 둘이 딱 붙어서 딱 맞는 곳이에요. 그래가 이거 만들어 놔놓고 아늑하이 좋다 뭐 아늑하이 그러니까 댓글이 수십만 개 달려버렸죠. 네가 들어가 살아봐라. 그 말을 댓글 달리버리니까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서울에 이 시범 삼아 가지고 이 소형주택을 공급시켜 놨는데 입주를 안 한대요. 왜? 이거 사람 사는 곳이 아니더라.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좁고 너무나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소형주택을 지금 개선안이 왔는데 어제 아래 발표됐어요. 입주를 전혀 안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소형주택 한 세대, 두 세대죠. 두 세대를 틔워서 크게 키운다 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못 들어가 산다. 저기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죠.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에요. 예. 취지는 좋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자, 아주 발상이 처음엔 좋았는데 그 좋은 발상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라에서는 돈 안 쓰고 자, 결국은 쉽게 코 풀려다가 욕만 태바지게 넘은 주택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심화 부분은 3, 4에 가서 보시고 자, 4번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환경 주택, 장수명 주택 이런 것은 다 5, 6월 달에 보세요. 7번 사업자는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공부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주택조합 봅시다. 자, 주택조합 뜻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뜻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거기 두 번째 뜻이에요. 다음 조합을 주택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1번의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구문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데 자 거기에 설립 단위가 9가지 시도 단위예요. 기억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단위로 그 다음에 연해 대전광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위로 충청북도 단위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전라북도 단위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강원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이렇게 9개 시도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시옷에 부산광시, 울산광시, 경상남도 여기에 해당되죠. 울산에 살면서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이나 경상남도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된다 했죠.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가입이 할 수 없어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 거기 좀 치시고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거기 줄치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자, 이런 주택조합 제도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아셔야 돼요. 지역주택조합은 왜 필요하냐?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주택 건설 자, 사업을 시행해서 자, 자신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할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한 사람 반대해도 할 수 있다 없다?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할 때는 소유자 75% 이상 동의만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수월합니까? 조합이 수월하죠. 이런 목적 때문에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큰 문제 없었고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장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는 대형 기업들이 많죠. 그 근무한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해서 자신의 월급에 매달 몇십만 원씩 조합이 냅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자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매입을 하죠. 그 돈으로 매입을 하고 그 아파트 시공사선질해서 아파트 지어서 조합원들에게 하나씩 주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시키는 것이 직장이에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어요. 문제가 지역이단 말이에요. 지역은 주민이 자치주택건설 사업 하라고 만든 단체인데 주민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설쳤다? 예, 사익분들이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에 어마어마하게 설쳤습니다. 지금 5, 6년 전에 울산광역시에도 프랜카드 많이 걸어놨죠. 지역주택조합 모집합니다라고 그런 프랜카드 다 걸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사익분들입니다. 예, 전부 다 사익분들. 그래서 그 사익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했습니까? 거의 다 못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조합비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낸 사람은 그 조합비 돌려받았을까요?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어요? 그 사기꾼 주문에 들어갔다. 사기꾼 주문에 들어가고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예,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덮어내 붙죠. 예, 손대지 말아 했어요. 그 덮어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에서도 시시하는 겁니다, 지금. 왜? 정치권하고 어마어마하게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애꿎은 아파트를 원하던 주민들만 좀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좀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줄 알고 들어가서 그냥 목돈이 다 떼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똑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 밝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수백억씩 해문 그 사기꾼들 있죠. 돈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은행에 돈 안 갖다 안 넣어놨죠. 어디에 넣어놨어요? 저 산에. 땅에 파묻어 놨어요. 그 산에 다닐 때 항상 저 대구쟁이 있죠. 찌르고 다니세요. 뭐 하나 턱 걸리면 50억이에요. 5만 원짜리가 갑자기 풍년상이 날 정도로 그랬습니다. 5만 원짜리 다 못 나왔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받아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말 많은 그 사회단체들 있죠. 인권이 뭐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한번 당해보지. 예. 당할 필요 없습니다. 오라 얘가. 니 돈 내라. 니 다 해쳐본 거. 안 내면 하나씩 잘라보면 되죠. 예. 어차피 안 낼 인간이면 하나씩 자르면 지가 내겠지. 예. 안 그러면 도저히 못 받아냅니다. 이거. 예. 정치권에서 이거 비호해 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있고 난 이후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위 뭐냐. 법만 잔뜩 만들어 놨어요. 뒤에 주택조합편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만.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택단지 봅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받아 주택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줄 쳤어요. 자, 박스의 기역부터 끝까지 되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철도나 도로를 말합니다. 철도나 도로로 분리된 것은 별개의 단지로 보는데 여기서 도로폭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연해 줄칩니다.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디귿에 줄칩니다.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 만세대짜리입니다. 상당히 큰 단지죠. 이런 경우에 가보면은 자, 여기에 단지 안에 일반 도로가 있어요. 일반 도로. 여기 버스도 다니는 거예요. 자, 일반 도로인데 이게 폭이 얼마 이상일 때 20m 이상이면은 이쪽과 이쪽을 무슨 단지로 봐라?
별개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워낙 큰 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도로로 분리됐을 때는 이쪽은 이쪽대로 관리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버리시고, 자, 그 다음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